네이버 요즘 참 말 많았죠?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라인야후 사태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이버가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과 성과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한때는 네이버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워낙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기업들의 공세가 거셌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네이버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가 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 위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전략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C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발 이커머스의 습격이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엄청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흔들었죠. 둘째,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라인야후 지분 문제. 이건 정말 큰 불확실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AI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삼중고가 네이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네이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네이버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AI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네이버의 미래를 바꿀 진짜 게임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칩 같은 게 바로 네이버의 초거대 AI 엔진 하이퍼클로바 X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챗봇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나라와 기업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원천 기술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네이버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버린 AI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소버린이 주권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당신네 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는 당신네 땅에 그대로 안전하게 두세요. 우리는 기술만 빌려드릴게요. 딱 이거거든요. 데이터 주권을 지켜주면서 기술을 수출한다? 이거야말로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 소버린 AI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되느냐? 바로 이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왼쪽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의 데이터 주권을 뺏기기 싫으니까요. 오른쪽은 태국, 베트남처럼 거대 빅테크들이 신경 쓰지 않던 비영어권 시장을 현지 맞춤형으로 공략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보안이 생명인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팔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축이 바로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의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해외에서 AI로 새로운 판을 짜는 동시에 안방인 국내에서는 원래 잘하던 걸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수익을 뽑아내는 전략입니다. 바로 콘텐츠와 커머스를 하나로 묶는 거죠. 바로 치즈직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스트리밍 강자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했을 때 그 빈자리를 정말 완벽하게 파고들었잖아요. 새로운 트래픽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 치즈직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돈으로 바꾸는지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일단 스트리밍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한테 치즈라는 아이템으로 후원을 하게 만들어서 바로 수수료 수익을 챙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한 방. 방송 보다가 저 스트리머가 쓰는 키보드 괜찮은데? 싶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바로 그 화면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 콘텐츠를 즐기는 경험이 곧바로 쇼핑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의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AI로 해외 시장을 뚫고 치즈직으로 국내 시장을 꽉 잡는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멋진 전략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이 표를 좀 보세요. 맨 윗줄 매출액 꾸준히 늘고 있죠. 2023년에 9조 6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12조 원까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밑에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보세요. 1조 4,900억 원에서 2조 3,100억 원으로. 이건 뭐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장률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짙은 녹색의 매출 막대도 물론 꾸준히 커지지만 저 연두색 영업이익 막대가 솟아오르는 각도 자체가 다르죠. 이게 바로 네이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아주 알짜배기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두 가지 무기 덕분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진율 높은 소버린 AI 기술을 팔고 국내에서는 치지직으로 트래픽을 수익으로 쫙쫙 뽑아내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버는 돈의 질은 높이면서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2조 3,100억 원. 이게 바로 시장이 2025년에 네이버에게 기대하는 영업이익입니다. 단순히 2조 클럽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 과거의 그 돈 버는 기계 네이버가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네이버의 미래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광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치즈직이 계속해서 잘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인 그림이죠. 소버린 AI 수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강력한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터져준다면 그때는 네이버를 더 이상 그냥 국내 포털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글로벌 AI 기업으로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이익이라는 엔진을 다시 힘차게 켰다. 미래 성장 동력과 현재의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때 위기설에 휩싸였던 네이버가 이제 AI와 컨텐츠라는 정말 강력한 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날개로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비행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네요.